네, 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네, 이번에는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이제 화학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학주 같은 경우 엄청나게 좀 어려운 업황을 겪고 있었어요, 한동안. 특히 2018년에 모든 분야가 힘들었지만 화학주는 특히나 어려웠죠. 이게 수요와 공급의 법칙은 알고 계시죠, 모두가. 이제 상품이 상품 생산이 크게 늘어나면 가격은 내려가죠. 그리고 상품 수요, 그러니까 판매가 늘어나면은, 수요가 크게 늘어나면 가격은 상승한다. 이게 기본이잖아요, 수요와 공급. 주식도 마찬가지죠.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개념은 100번 1000번 들어도 모자라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다들 알고 계시는데 꼭 주식만 하면은 이 부분은 잊어버리세요. 수급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그렇죠? 자, 화학주 같은 경우 중국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 무허가 심화됐죠? 중국에서 미중 무역전쟁 심화. 그러면서 화학주 수요가 감소한다. 이건 기본이죠. 네, 화학주 수요가 감소한다. 이게 기본적인 배경은 이거예요. 그래서 올해 미중 무역 협상, 지금 어제 오늘 하고 가고 이제 4월 3일 날 워싱턴에서 하잖아요. 이제 어제 오늘 하는 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좋은 말 나오면은 다행인 거고, 아니면은 어쩌고저쩌고 우려감 하면서 다음 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주 어차피 초만 지나면 또 4월 3일이야. 그러니까 크게 신경 쓰지 말아라.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오늘 하는 건. 근데 그래도 다행히 조금 합의가 좀 되어가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자, 미중 무역 협상이 잘 해결되면 그러면 수요는 늘어난다. 그러면 최악의 국면은 피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어온 종목이 이 종목이에요. 대환유화예요. 몇몇 분이 질문을 해주셨는데, 대환유화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조금 달랐었어요, 작년에. 그냥 이 수요뿐만 아니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컸다. 그러니까 화학주도 에틸렌 있고 프로필렌 있고 벤젠 있고 톨렌 있고 많잖아요, 분야가. 그런데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에틸렌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예요. 그런데 이 에틸렌 쪽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알고 계셔야 돼요. 생산할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천연가스나 석탄 쪽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데, 작년에 굉장히 생산량이 늘어난 셰일가스 있죠. 기존에는 상관없는데 미국에서 작년에 셰일가스 늘렸다. 요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셰일오일이랑 해가지고 원유 생산국이 러시아, 사우디가 아닌 미국이 되어버렸어요. 이거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죠. 이 셰일가스에서 에틸렌이 생산된다. 다른 종목들이랑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대한유화가. 그래서 작년에 더욱더 힘들었던 거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얘네는 중국이 수요를 안 해서, 얘네가 쓰질 않아서 그냥 밀린 게 아니고, 하나 추가된 게 이제 생산적인 측면에서도 공급 과잉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주가가 어마어마하죠. 작년에 34만원에서 작년 초만 해도 34만 7천원, 35만원 이랬잖아요. 그러면서 반토막 이하로 떨어졌죠. 지금 13만 3천원까지 넣고 지금 15만원대잖아요. 엄청난 하락이 이루어졌습니다. 들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때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화학주 얘기를 일절 안 하잖아요. 좋을 게 없으니까. 재작년 말부터 해서 화학주 얘기를 잘 안 하죠. 그런데 최근에 화학주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화학주가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화학주가 아주 좋아져서 주도주가 된다? No.
이건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말씀드리는 건 최악의 국면은 끝나간다 라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판단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난번 화학주 영상도 잘 보세요. 최악의 국면은 끝나가고 이게 어마어마하게 주도주가 되거나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지수 상승률이나 그거 살짝 넘을 정도는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주도주는 아니에요 라고 얼마 전 영상에서도 올려드렸죠. 말씀드릴 때 이 부분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제가 그 섹터를 소개해드린다고 이게 무조건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섹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씀드릴 때 이 부분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도 매매할 가치는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금 뭔 말인지 아시겠죠? 꼭 주도주만 매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주도주 어차피 없잖아요. 지금 시장에. 저는 앞으로 이제 뭐 그 다시 한번 나오는 게 뭐 4차 산업혁명 이 관련 쪽하고 그리고 그 남북 경협 그리고 제가 이건 계속 말씀드리는 거죠. 그리고 바이오 뭐 이런 쪽이에요. 이런 쪽이에요. 여기에 뭐 신재생에너지나 뭐 엔터나 게임이나 뭐 이런 쪽이 뭐 들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크게는 이거예요. 4차 산업혁명, 남북경협주, 바이오예요. 제가 보는 기준에서 시장은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다 같이 이렇게 끌고 간다기보다는 서로 돌아가면서 순환매 형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4차 산업혁명은 워낙 섹터가 많으니까 하나씩 튀겠죠. 뭐 2개씩 튀던지. 근데 이제 바이오랑 경협주 같은 경우는 약간 반은 테마고 그죠. 반은 테마고 이제 바이오나 이쪽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반은 또 실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라이선스 아웃 같은 호재가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를 적절히 섞으면 될 것 같아요. 경협주는 테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수차례 말씀드렸어요. 요 개념을 알고 가시면 돼요. 그리고 화학주는 최악의 국면은 벗어났으니까 이제 반등이 나와야 되는데 언제 나오냐 요 차이예요. 최근에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장이 안 좋았으니까 지루할 수도 있는데 뭐 대한유화 같은 경우 이게 제일 많이 질문이 들어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작년에 워낙 힘들었으니까 최근에 매수한 게 아니라 그 전에 매수하셨던 분들이 꽤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한유화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밀릴 때 한 15만원 정도까지는 생각 열어놓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서 한 10% 정도? 만약에 한 16만원에서 매수했다면 15만원까지 밀리면은 조금 더 여기서 한 10% 매수했다라면 15만원에서 한 5% 정도만 뭐 크게 밀린 거 아닌데 많이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15% 정도 갖고 한 17만원 초중반 요 정도에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17만 한 3천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저는 17만 3천원 정도 네, 요 정도로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위에 올라가면 한번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짧게 보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이 화학주가 뭐 엄청나게 막 밀리진 않았잖아요. 대한유화가 최근에 흔들림이 좀 있긴 했어도 뭐 그렇게 뭐 내 계좌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한 15만원 부근까지 내려오면은 한 5% 정도만 매수. 만약에 그냥 올라간다면 그냥 보유한 물량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1차 목표치는 여기고 만약에 이게 정말로 미중 무역 협상이 4월 초에 어느 정도 합의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요거는 18만원 여기 두드려 볼 거예요. 18만원 위쪽을 두드린 다음에 저는 여기까지는 볼 것 같아요. 20만원 위쪽 20한 3만원 4만원 요 사이까지는 볼 것 같아요. 저라면은 이거는 미중 무역 협상이 잘 성사가 됐다는 전제 하에요. 4월 초에 어느 정도 합의를 이끌어냈다인 거고 지금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아무도 장담을 못하는 거라서 저도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시기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또 중국이 또 한 발 또 양보를 하고는 있죠. 웬만해서 양보할 건 다 한 것 같아. 이제 중국이 거의 다 양보했어요. 했는데 이제 또 문제가 되는 건 그거죠. 미국이 중국이 하도 약속을 어기니까 중국이 어기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관세는 제자리로 올리겠다는 뜻이죠. 관세를 제자리로 하고 중국은 보복하지 않는다라는 이 조항을 달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니네는 신뢰가 너무 없다. 지금까지 말 바꾼 게 얼마나 많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미국은. 중국이 진짜 내줄 거 다 내주고 있죠. 지금 옷 벗을 거 다 벗어주고 빤스 하나 남았어요. 중국은 지금. 좀 표현이 좀 과격했을지 모르겠는데 쉽게 표현하자면 그 정도예요. 정말 명품 옷이랑 이런 거 다 벗어주고 명품 빤스 하나 남은 거예요. 그 정도까지 왔다 중국이.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중국이 양보할 거 다 양보해야지 이거 끝나는 싸움이라고.
양보를 안 하려고 최대한 막아보려고 했는데 못 막아요 지금. 왜냐면은 본인들이 급하니까. 올해 양회에서 대부분 양회에서는 글로벌 시장 진출이니 뭐 세계화니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투자가 나와요. 여기에 뭐 지준율 인하니 뭐 어쩌고저쩌고 계속 이렇게 유동성을 공급하고 보조금을 주고 이런 엄청난 투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내수를 다지겠다. 밖에다가 까불지 않고 우리끼리 안에 있는 걸 잘 일단 다지고 갈게. 이런 개념으로 발표를 했죠.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었습니다. 이거는 계속 글로벌 시장 진출하고 세계하고 우리는 강한 국가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중국이 이제 내수를 다지겠다까지 왔어요. 그러면은 가능성은 높다고 봐요. 이거 6월까지는 안 밀리지 않을까라고 내심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모르는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제 생각이에요. 6월까지는 안 밀릴 것 같아요. 4월 중에 해결되는가 늦어도 5월에는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요. 4월에서 5월 사이. 이 정도까지 보면 될 거예요. 6월은 서로 위험해. 미국도 피곤해. 6월까지 가면은. 중국보단 낫죠. 근데 미국도 지표 계속 안 좋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유화 고생하신 분들 요 위에서 매수해서 20만원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혹시 30만원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지금 매도할 수는 없잖아요. 그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 왜냐면 이 기업이 아예 숙제가 안 풀린다라고 하면은 어쩔 수 없어. 근데 두 양국이 합의만 보면은 반등은 나온다.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적어도 뭐 17만원, 18만원 이 구간은 갈 거고, 저는 20만원 이 초중반 쪽에 23만원, 24만원 사이 요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겠느냐. 중국만 좀 풀려주면은. 요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상 뭐 엄청 날아가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이상까지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급이 굉장히 공급 쪽에서 이제 악화가 됐고, 뭐 수요 쪽은 이제 좀 늘어난다고 쳐도 아직 미지수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때 상황 봐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 정도 말씀드리고, 롯데케미칼 뭐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데 요거는 좀 낫다. 에틸렌 쪽보다는 조금은 나은 시황이다.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과거에도 계속 말씀드렸죠. 저는 원래 대한유화를 좋아하는데 지금은 롯데케미칼이 더 강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뭐 종합석유화학 업체고 합성수지랑 뭐 화섬, 뭐 기초부분, 올레핀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뭐 다 해요. 뭐 차량 경량화 쪽에 들어간 뭐 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이제 다 하고 뭐 종합 화학 업체니까. 근데 아까 대한유화 약한 것보다는 좀 낫죠. 롯데케미칼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이 33만원, 34만원 요 구간은 어렵지 않게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하느냐 중요하고요. 여기를 뚫어내면은 뭐 40만원 위쪽 살짝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화학주는 말씀드렸죠. 주도주가 아니라고, 대신 오래 쉬었으니까 이거에 대한 반발 매수 정도는 들어올 수 있다. 이건 여러분들만 밀린 게 아니고 기관 외국인도 물린 거잖아요. 들고 있는. 왜냐하면 기관하고 외국인도 한 업체만 있는 게 아니죠. 다 다르죠. 그러니까 누구는 빠져나갔어도 누구는 물려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연기금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렇게 가치 있는 기업들이 바닥에 있으면은 뭐 좋아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과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면은 뭐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연기금 수급이 그동안 좋았다는 건 아닌데 연기금도 조금 정리는 했는데 오히려 외국인 수급이 뭐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죠.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정도 보시면 될 거예요. 대한유화보다는 롯데케미칼이 조금 더 업황 자체는 괜찮아요. 근데 뭐 반발 매수가 있으면 대한유화는 좀 탄력이 있는 종목이기도 하니까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좀 이쪽은 아예 좀 개념이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는 항상 말씀드리던 고무 쪽으로 해서 제가 SBS CNBC 나가가지고 파이브스타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뭐 종목인데, 합성고무 쪽으로 해서 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외국인들이 기관도 좋아하긴 하는데 최근에는 기관 수급이 조금 올라오고 있죠. 근데 전통적으로 외국인이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에요. 금호석유는. 그리고 고무 같은 경우는 계속 쓰이잖아요. 이거는 생활 필수로도 쓰이는 게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금호석유는 크게 걱정되지 않아요. 이거는 물려도 크게 물리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최고점에서 12만원에서 물리신 분이라고 해도 20% 정도잖아요. 다른 종목과는 다르죠. 아까 대한유화 반토막 이어놨던 거 보셨죠? 그런 거에 비하면 양호한 편이잖아요. 화학주 중에서. 그러니까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뭐 양호하다. 반등이 만약에 나온다고 치면은 요 같은 경우는 이제 11만 2천 3천 요 구간까지는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다른 종목과 다르게 요거는 미중무역 전쟁 해결되고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오히려 고점 돌파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법한 그런 종목이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이제 2월달에 요 만들어놓은 요 주봉 있죠. 조금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6월달에 만들어놓은 요 주봉 있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가급적이면 여기 한 9만원 정도는 안 깨는 게 좋고요. 지지력 테스트는 괜찮아요. 9만원 부근은 안 깨는 게 좋다. 그리고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그리고 여기 구간 이제 9만 한 6천원, 뭐 7천원 사이 되겠죠. 요 구간에서는 요거 돌파해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전고점은 어렵지 않고, 전고점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이것도 돌파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뭐 11만 5천, 6천 요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고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뭐 한 25%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는 기업이에요. 원래부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기업이죠.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좀 더 강하긴 하다. 그래서 뭐 온도차를 살짝 살펴봤어요. 그래서 화학주 들고 계신 분들 급하게 마음 급하게 먹지 마세요. 이 세 종목 다 시총이 작은 기업이 아니잖아요. 시총이 어느 정도 있는 기업이고 다 조단위 기업이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작년 같으면 매도하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가능성은 있으니까 지금은 보유할 때예요. 그리고 신규 진입하신 분들도 뭐 조금 뭐 밀렸을 수 있는데 이제는 조금 뭐 한 두어 달 이렇게 기다려 보시면은 제가 볼 때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반등이 나와서 올라가면은 그때 여기서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라. 이거는 장기로 너무 오래 보유할 쪽은 아닌 것 같아요. 화학주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주도주 섹터 쪽으로. 왜냐면 제가 이미 지금 말씀드려도 주도주가 혹시 그게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저는 계속 4차 산업혁명이랑 바이오랑 남북경협주 이 세 가지가 돌아가면서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혹시나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봐서 주도주로 교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밑에 있는 하단에 있는 이 따봉 표시 있죠? 따봉 표시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알람,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큰 힘을 받습니다. 그래서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센스 있는 분들은 이렇게 광고가 나올 때 광고 보는 것도 좋지만 밑에 가서 댓글 달고 올라오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앞으로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